설계사? 자, 어쩌다 보험 설계사 2부. 자,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이건 녹화되고 있는 거 맞냐? 확실하겠지?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지? 맞지? 녹화돼 있어. 브라보. 왜 핸드폰 저거 안 했어요? 아직 연결 안 했어. 이거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휴대폰 바꾼 지 얼마 안 됐어. 이것저것 깔기 귀찮더라. 자, 어쩌다 보험 설계사 2부. 어쩌다 보험 2는 이제 13편. 그렇지. 13편. 어쩌다 보험이 13편. 어쩌다 보험 설계사 2부 2편. 이제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다가 키워드가 겹쳐서 그냥 어쩌다 보험인에서 어쩌다 보험 설계사로 바뀌었습니다를 못 썼어. 그냥 어쩌다 보험 설계사만 쓰고 내용에는 그 내용을 좀 썼지. 뭐 일상 블로그에 카페 아니야, 가서 일상이 키워드 뭐가 겹치는 거. 어쩌다 보험인만 그 누가 광고 키워드로 봐 그거를. 근데 저기 어쩌다 보험 설계사 어쩌다 보험이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아. 어쩌다 보험 2는 만들어졌지. 어쩌다 보험이 치면 그냥 방송에 그냥 막 어쩌다 보험이는 만들어. 날 잡아서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휴일날 날 잡아서 12시간 정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 정도에 하면 됩니다. 이제 어쩌다 보험 설계사 해야지. 그지? 자, 3월달 지금 3월 1일이죠? 국경일 3월 1일. 근데 3일절. 저기 3일절이 뭔 날이야? 태극기 달았어요? 뭔 날이냐고 3일절이. 태극기 달았냐고. 태극기 있어요? 나 태극기? 없어. 없는데? 대한민국 만세 날이죠. 3일절이 유관순 누나가 3.1운동 때 만세를 불렀던 3.1운동 이 날짜를 기념해서 국경일로 쉬는 날이죠. 3.1절은 김인현. 아니 이게 아니라 3.1절은 노무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쉬어야 되는 날이야? 안 쉬어야 되는 날이야? 쉬어야 되는 날이죠. 4대 절 중에 하나인데. 왜? 노동자가 쉬는 날은 공개적으로 반드시 쉬어줘야 되는 날은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 하루밖에 없어. 근로자의 날이야. 아, 그렇지.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은 왠지 이북에서 오신 듯. 내가 요새 좀 빨갱이 그 서적을 좀 많이 탐독하다 보니까 유급 휴일이죠. 돈 주면서 쉬는 날. 오늘은 유급 휴일. 전문 용어 나왔네요. 유급휴일. 그러면 오늘 쉬는 날 돈 안 주고 그냥 쉬면 안 되는 날인가? 뭐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월급 안에 뭐 이런 뭐 3일절 껴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보통 다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합쳐서 다 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게 포괄임금제죠. 그쵸. 네.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언제 시간당 얼마씩 어떻게 그렇죠. 몇 시간 어떻게 근무했고 일주일에 주 몇 시간 했고 월 몇 시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가려줘야 되죠. 네. 이런 부분들을 보험 설계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노무업은 가능하겠죠. 네. 그런 지식 확보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느낌상? 한 3일? 3일? 왜 무섭게? 너무 설명해줘요. 3시간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아니. 3일이면 4시간하고 다 알아. 영업해야 되는 건 다 알아. 아, 그래, 알았어. 책 한 번 보고 훑어보고. 그럼 3일 지나면은 바로 노무업 성공해? 아니죠.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나갈 수 있는 준비. 나갈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된 그렇지. 거지. 거절 처리라든지 어떻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뭐 보험으로 이제 청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트레이닝 별도로. 요즘에 그 노무 시장 관련해서 여기저기 그 뭐 강의하시는 분도 많고 좀 핫해진 것도 사실인데 그만큼 시장이 좀 흐려진 것 같기도 해요. 많이 뭐 사실은 이렇게 많이 흐려졌다고 저는 판단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노무라는 콘텐츠가 과거에는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어린이집 시설, 정부 지원 시설 이런 곳에서 이게 노무 영업이 일단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이제 개정 항목 중에 반드시 세출로 퇴직금을 빼야 되는 상황들이었었어요. 반드시. 그래서 불가피하게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시장으로 뛰어든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외부에서 강의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 개인 사업장에서 하는 건데 개인 사업장 시장에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강제 사항이 아니고 이제 선택 사항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노무 컨셉으로 퇴직금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어요.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는 많이 시도들은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 업주들도 많이 궤도가 있는 과정, 궤도가 되고 있어요. 이제 뭐 근로계약서도 스스로 교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퇴직금 계약 체결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는 처음 시도했다가 이탈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히려 이 판이 제대로 벌어지기 전에 지금 뭔가 좀 의혹이 앞서서 했다가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시장에서 그냥 꾸준하게 개인 고객 관리하듯이 이렇게 관리를 통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 관련해서 나가서 막상 만나보다 보면 업주들이 무슨 얘기를 가끔 하냐면 보험 설계사 와서 그런 얘기 한 거 들은 적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디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관리를 전혀 안 해주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개인 보험이랑 똑같구만. 네, 맞아요. 관리를 가입할 때는 간슬게 다 내주고 가입하고 나면 안녕히 계세요. 가입 전에는 간슬게 내주고 가입하고 난 다음에 간슬게 다시 받아와야 돼. 다시 넣어야 딴 사람한테 또 꺼내줄 거 아니야. 아니야, 설계사들은 그런 게 한 100개 돼. 저도 처음에 이 노무 시장을 딱 뛰어들었을 때 이미 많은 설계사들이 많이 왔다 갔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합회를 통해서 영업을 했는데 회장님을 만났는데 연합회라고 하면 어디 연합회? 어린이집 연합회죠. 어린이집 연합회. 뭐 지금 연합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합회 회장님을 만나서 이제 내가 영업을 하겠다, 이쪽 지역 담당자다라고 하고서 이제 명함을 줬는데 그 서랍에서 이렇게 툭 열더니 명함을 이렇게 딱 꺼내더니 그 마법사 그 폭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쫙 하는 거. 마법사 폭파하듯이 아니고 마술사가 마술하듯이. 마술사가 마술하듯이 명함을 쭉쭉 끄더니 내 거를 딱 하더니 당신이 17번째인가 18번째라고 하면서 훈계를 한 1시간 동안 듣다 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장에서 한 6개월 동안 계약이 뜨문뜨문 나왔지만은 신뢰를 얻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7개월 차, 8개월 차 넘어가니까는 이게 막 빅뱅 터지듯이 그냥 막 펑 터져가지고 영업이 좀 잘 되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접촉을 하고 접선, 간첩이야? 간첩? 접선? 접선보다도 그냥 접선을 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접선, 접촉을 하고 이제 관리하듯이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신뢰를 형성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가능하다. 나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너무 이제 날림 영업, 뭐 널뛰기 영업처럼 해가지고 TA에서 약속 잡고 재수 좋으면은 그날 뭐 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버리고. 그렇죠. 안 되면 버리고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갔을 때 지난번에 와서 뭐 얘기 듣고 갔다 이렇게 또 반복되면은 뭐 형님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약간 혼탁해지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시장이 아직 활발해졌다라고는 표현을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근데 뭐 처음에 적용할 때는 좀 빡세게 적용을 할 것 같이 그래놓고 요즘에는 좀 단속도 좀 뜸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단속을 해서 걸리더라도 과태료가 그냥 세게 나오기보다 이제 시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과도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과도기? 식칼기는 아니고 사시미기나 뭐 그런 거에 그냥 얘기하면 과도기여야 돼? 잡혀가. 과메기는 아니야. 과메기는 아니야? 그리고 요즘 그래도 포인트에 웃어야 돼 이거. 그 근로계약서 치고 들어오는 거야. 웃는 게 아니고 이런 거. 광고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래도. 근로계약서 뭐 주고받기 운동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알바몬. 그러니까 많이 맨날 하잖아. 광고 그거 하더만.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너도 지켜준다고 했잖아. 믿으라면서 저도 믿었거든요. 마천국. 그래서 향후에는 이 노무 컨셉이 약간 그 변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떤 형태냐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노무가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설계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미 예측도. 근데 사실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봤을 때 보험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거라고 보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이거는 영업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한 컨텐츠지 보험을 팔기 위한 컨텐츠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이 보험의 어떤 가치 구현이라든지 보험의 어떤 느낌을 붙이기보다는 이제 돈을 벌고 그 수단의 하나로 보험이 여기 접목된 거지. 이제 수당 수수료가 높으니까 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 사람들이 보험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일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때 일반인? 그쵸, 일반인이시죠. 아, 다 인정해. 맞잖아. 일반 영업인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그 영업인을 무시하는 건 아닌 거고 절대로 그런 건 아닌 거고 이왕 그 영업의 툴로서 그런 컨셉을 잡았으면 그 컨셉 중에 보험으로 들어갔고 그 보험의 개념이 탑재가 돼서 오히려 거기서 더 신화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가령 예를 들면 어느 업장에 가갖고서는 퇴직금 컨셉으로 노무를 해서 보험을 받았는데 이것을 혹시나 당신이 부재할 경우에 이것에서 나오는 연금이라든지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당신의 자녀 또는 당신의 가족에게 이 사업체를 물려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툴, 그게 어찌 보면 사망보험금의 어떤 한 가지 의미이기도 하잖아. 가업 승계?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그런 개념도 적용할 수 있다, 보험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됐으면 이제 영업인이자 보험인이 되는 거지.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실비 보험금 청구 이런 거는 귀찮으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 의료실비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나? 당연히가 어딨어요. 나한테 치겠다. 회의 처리를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거 없네. 그거 중간에 느낄 수도 있겠다.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해 이렇게 같아. 보험금 청구 뭐 본인은 어떻게 해주고 있나? 저는 고객들이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요. 이제 나한테 청구하면은 내가 그냥 해줘요. 전화 오면은 해주고 전화 안 오면 안 해줘. 그 당연하지. 전화 안 왔는데 뭐 어떻게 해? 전화가 안 오고 고객이 알아서 해도 나한테 문자가 오잖아요. 안 와요. 제가 회사를 옮겨서 다 아시죠? 혹시 오면 전에 혹시 왔을 회사를 때는 옮겨서 저한테 문자가 안 그걸 다 와요. 확인하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가끔가다 금액이 큰 경우는 확인해요. 아, 금액이 큰 경우. 금액이 큰 경우는 얼마 정도? 100 이상? 100만 원 같은 데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한 3, 400 이상? 3, 400 이상. 3, 400이 큰 거야. 3, 4천 원 나와야 뭐. 아니, 그런 사람은 진짜 드물잖아. 난 자주 있어. 아, 진짜야? 내 옛날에 보험 영업할 때 별명이 뭐였냐면 찍히면 죽는다 했어. 나한테 뭐였냐면 내가 보험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보험 가입을 하든 안 하든 다쳤어. 2달 이내에 다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고 나면 혜택을 많이 본다는 느낌을 나한테 갖게 되고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야 그때 가입할 거 이렇게 후회하는 그 저주인데 저주? 그러니까 저주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영업 초기에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았지. 보험 가입했더니 다치고 났더니 보험금이 막 나오는 거야. 좀 전에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고객이 알아서 전화가 오잖아요. 고객이 알아서 청구했던 거가 문자 오는 거 그냥 확인 안 하고 넘어가요. 바쁘면 나 같은 경우는 바쁘면 확인을 못 하거든. 대부분 그냥 고객이 알아서 했던 거 그냥 넘어가고 문자 있으면 나한테 전화 오겠지 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연락 오면 내가 해주긴 하지만 근데 나는 고객이 작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계속 고객이 알아서 해서 알아서 내일 지급합니다 얼마 지급합니다 문자가 띠링 오는 데가 많은데 이것을 내 스스로 한 번 정도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 이걸 해줘야 되나? 뭘? 아니 내용을 들어가서 혹시나 부족한 게 있나 잘못된 게 있나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나? 네가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의료비 영수증을 네가 받은 것도 아니고 고객이 했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받을 거야? 전산에 들어가면 나와요. 그 통화해보고 내용 얘기해보고 하면은 그 피드백을 해서 소개를 받을까? 영수증을 다시 내가 받아야 아니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피드백을 해줘. 내가 하고 싶은 건 추가 계약을 이끌고 환기를 시켜주고 소개를 받고 하려고 해서 영업할 때는 지금은 이제 내가 영업을 하니까 넘어가는데 영업할 때 당시에는 하나 이렇게 고객이 청구를 하면 거기서 내가 관리를 한 번 더 들어가서 얘기해주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바빠지니까 계속 이제 패스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험금 관련해서는 내 고객은 나 몰래 청구를 하는 일이 거의 없어. 모두가 다 나한테 연락이 온다고 보면 돼. 그 예전에 뉴스는 그래서 하루에 10명씩 오는 거야? 하루에 10명이 아니라 하루에 20건 30건씩 보험금 청구하지 나. 매일? 요즘도? 거의 매일 그러지. 예전에 뉴스인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름 얘기하고 치료받고 이런 것이 만약에 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이면은 자동으로 청구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느낌인 것 같은데. 그 자동으로 청구가 되는 건 없고 지금까지는 병원에 이제 인하우스 개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청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영업의 툴로. 그런데 돈 받고 하잖아. 앞으로 건당 5,000원인가? 뭐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씩 받고. 아무튼 앞으로는 이제 병원과 연계돼 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청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 그게 병원하고 그러면 보험사하고 고객 정보를 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개인정보가 점점 더 심해져서 하여튼 주민번호 뒷자리 들어가는 건 뭐든지 서류가 복잡해질 거고 다 서명해야 되고 동의 받아야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거의 다 나한테 고객들이 보내는데 간혹 이제 나한테 연락을 안 하고 그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 고객들은 신경 안 써. 전혀 노터치 신경 안 써. 나를 이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그리고 아니 바빠 그런 경우도 있거든. 바빠서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바쁠 것 같았어 내가. 나를 또 그 와중에 신경 안 쓰는 고객도 물론 있는데 뭐 전화하면 맨날 통화 중이고 미팅 중이고 바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나는 이제 그 뭐 통화는 됐고 그냥 카카오톡으로 그냥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다 보내 나한테. 카카오톡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카카오톡이지 카카오톡으로 쭉쭉쭉쭉 보내면 떠 있잖아. 내가 오늘 확인하든 내일 확인하든 하루에 한 번은 본단 말이지. 그러면 보험금 청구 서류가 들어와 있으면 아 봤다 이거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청구하는 거지. 카카오톡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근데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 스킬이 필요해. 뭐가 그러니까. 필요하냐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다운받아서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출력했을 때 어둡게 나오잖아. 이걸 밝게 나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필요 없는 건 사라지게 하고 필요한 그림과 선은 남아있게 하는 그런 방법. 몇 가지 스킬이 필요하지. 그리고 보험금 청구서 같은 게 미리 이제 고객들,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험금을 사인 받을 때, 보험금이래 그 청약서에 사인 받을 때 보험금 청구서를 하나 보내요. 고객한테 여기 사인해 놓으라고 여기 작성해 놓으라고. 그래서 다시 나한테 이렇게 보내거나 내가 받죠. 아, 미리 계약할 때? 계약할 때 보험금 청구서를 이렇게 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갖고 가서 보험금 청구서를 이렇게 놔. 그러면 사인해야 될 서로 쭉 하고 마지막에 아 당신이 혹시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바빠서 못할 수 있으니까 이건 원칙은 뭐 고객이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보험금 청구서 사인까지 이렇게 받아와서 환불을 스캔해 놓는 거야. 그걸 그대로. 그러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으면 내가 스캔하는 문서 그냥 그 출력만 계속 하는 거야. 출력만 계속 해갖고서는 그냥 날짜하고 뭐 감기로 병원 갔다 온 그러면 카톡 문서 출력해갖고 톡 해갖고 톡 보내고. 그런 경우도 있고 보험금 청구서만 먼저 보내. 접수할 때 보험금 청구서만 보내. 그러면 서류가 없는데요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들 있잖아. 당연히 연락 오겠지. 그 보상과에서 서류가 없는데요 라고 연락 오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A4지 한 장에 고객이 이미지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냈기 때문에 파일로 가지고 있다. 이메일 적어주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이쪽으로 당신 이메일을 보내라. 그러면 고객이 보낸 파일을 그 보상과 직원 이메일로 그냥 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게 카톡으로 온 것도 다 돼요? 그 파일인데 다 되지. 사진 찍은 것도? 핸드폰에 참 많은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20건 30건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이제 한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을 소모하지 않는 그 노하우 중에 하나. 이게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팩스로 원하는 곳이 많은 거 내가 하는 얘기였지. 기본적으로 팩스를 원하는 곳이 많으면 출력해서 그냥 보내버려. 그럼 서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연락이 와.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A4지 한 장에 그냥 적어 놓으라니까 항상 이걸 뭐 사진으로 이미지로 받았다. 이미지로 받았으니까 나한테 네 이메일 보상과 이메일을 알려달라. 그럼 그 이메일 그냥 첨부해주면 돼. 그렇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되게 어떻게 하는가 알고 싶은 분들은 저 입사하세요. 청구하기 위해서? 입사하고 싶어요. 오지 마. 고객 관리 너무 많은데 막 죽겠어. 보험금 청구하는 거 알고 싶으신 분 입사하세요. 뭐 이런 나는 있어요. 매일 10명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10명 이상은 되는데. 얘 되게 무표정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무표정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전혀 공감을 못하니까. 이건 뭔 얘기지? 막 이러고. 보험금 청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보험금 청구는 사실은 법적으로 또 고객이 하게끔 돼 있는 게 그렇죠, 원칙이지. 원래는. 근데 설계사가 자기가 이제 편의상 해준다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고객들도 청구 안 해주고 하면 자기 뭐 관리 안 해준다 뭐 이딴 소리 하는 거고.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뭐 이관받은 고객인데 이 고객 보험이 실효됐는데 왜 연락도 안 해주고 관리를 안 해주느냐 그러면서 막 전화를 해갖고 다짜고짜 욕하는 고객들 있거든. 그럼 전화 끊어버려 그럼 나.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관리. 아니
그리고 전화 끊어버려. 문자 이미 다 갔을 텐데 회사 아니 측에서. 문자도 갔을 거고 아니 그 보험 설계사가 챙겨주지 않아서 실효됐다고. 아니 내가 통장에 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 씨발. 그럼 돈 있는 거 알려주던데. 그럼 내가 뭐 그런 거 다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걸 모두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또 그게 그러니까. 성실한 설계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고객이 많아지면 불가능해져. 고객이 많아지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효될 건들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은 기울이겠지만 실효가 됐다고 하거나 또는 보험금 청구가 좀 덜 나갔다거나 이런 걸로 설계사가 자책할 필요는 없어. 자체까지는 아닌데 이게 원수사 초반에는 고객이 얼마 없을 때는 사실 연체도 다 챙겨줬거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고객이 많아지고 법인을 하니까 이게 고객이 많아지고 회사가 다양해지니까 연체는 도저히 못하고 실효 리스트는 항상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마감날은 항상 영업마감과 수급마감이 동시에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일날, 일일날 한 번씩 다 연락을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실효는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고객이 회사에서 가는 건 회사에서 가더라도 난 이관 받은 고객도 챙겨주거든. 나는 그 환수되는 계약들만 챙겨. 아 그럼 2년이 넘어가면 안 챙긴다 이제? 아니 나 손해보험은 1년만 넘어가도 안 챙겨. 아 그렇지 손해는 1년. 보통 생명은 종신과 연금은 18개월, 24개월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3년 해야 돼요. 유지 다 받으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 수까지 챙긴다니까. 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랑 이제 보험 계약을 하는 고객들은 보험금 청구라든지 보험의 유지에 대한 건 너의 책임이라고 나는 인식을 줘. 그러니까 계약할 때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 어쩌다 보험인 어쩌다 보험 설계사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보험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다 넘겨요. 이거는 네가 하는 거고 약관에 네가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내가 하는 건 너를 도와주는 거고 너의 일을 내가 이제 도와주는 거고 보험 설계사와 너와 그리고 보험회사와 너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선을 걸어놓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 하려면 보험금 청구라든지 힘들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나를 통해서 하시고 그게 불가능하면 회사에 직접 하셔도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보험금을 청구하면 청구가 늦을 수도 있는데 청구되면 청구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계약할 때 저거 얘기해요. 저는 연락 잘 안 하니까 뭔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연락해봤자 또 다른 보험 가입하라는 소리니까 그럼 연락 그거 원하면은 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전화 자주 하는데 난 고객들한테 전화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난 잘 안 해. 그거 그리고 뭐 고객들 아까 뭐 실효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거의 없어서 내 계약. 자 어디서부터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계약 관리를 개인 고객 관리에 준해서 하다 보면 노무 영업이 이제 결국에 나오게 된다. 그러다가 나왔구나. 결국에 이제 노무 영업을 하다 보면 나온다. 그러고 관리에 투리는 이제 그러면서 너는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금 청구는 안 해주겠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 나한테 물어봤잖아. 그래 그럼 당신은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면서 아니 꼭 얘기했지. 해줘야 되냐 물어봐서 그렇게 그러니까 된 건데 어차피 관리의 수단으로 쓸 거면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본인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거는 자기가 정해서 하면 될 뭐 거야.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근데 그 원래 내 마음과 철학과 그런 스타일은 좀 안 바뀌니까. 네가 철학이 있긴 있냐? 굉장히 훌륭하지. 다다음 주에 A사에서 변액보험 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의뢰가 들어와서 갈 건데 A사가 어디야? 있어. AI? A사가 있는데 몇 개 안 되네. 어쨌든 거기 가는데 그 알리안츠, 강의 AI. 내용을 내가 한번 에이스. 이렇게 지금 피드백을 한번 보고 있는데 에이스도 있구나.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실손보험에 대한 화재보험에 대한 관리랑 좀 다르긴 하지만 네가? 그래요. 일단 아니 어쨌든 그래서 네가 손해보험 관리에 대한 걸 강의하러 간다고? 아니지 내가 전액 강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니까 내가 A사라고 했지 생명이라고 손해라고는 안 했지만 변액은 생명만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 변액 정기보험 가입한다는 새끼가 있더니 옆에 누가? 얘 그랬잖아. 아 그래요? 변액 정기보험 가입한다 그러는데 너 뭐 손해보험에 변액이냐?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 A 손해보험 생명사라고 변액 있는 거 한다고 아니냐? A 예전에 생명사 손해보험에서도 변액 만든다고 그랬어. A 생명사에서 어쨌든 그 강의 가는 거 지금 강의 한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얘기하고 변액 강의를 전체적으로 했던 파트인데 관리에 대한 부분만 좀 해달라고 해서 얘기 중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그 얘기 왜 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가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나
어떤 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손해보험회사의 관리도 때로는 내가 궁금하거든. 나도 고객이 적지 않니 이분은 나보다 고객이 훨씬 더 많은데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으니까 나는 맨날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아 내가 능력 부족이구나. 형을 보면 통감을 하니까 내가 그 저기 뭐야 세상의 기준을 사람들의 기준을 나로 보면 안 돼. 아니. 그럼 좌절감이 오기 때문에 아니야. 그냥 좌절감도 오고. 형을 그렇지. 보면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 계속 찍어야 돼?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저기 뭐 사람의 조건이나 지향점을 나로 보지 말고 조금 낮춰서 난 기본적으로 인생은 도전이야. 인생은 도전이지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고. 넘사벽의 뜻이 뭔지 알아? 넘을 수 있는 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나를 두고 하는 얘기. 넘을 수 있는 벽? 본방 시작하죠. 오늘 제목. 오늘 주제. 주제 없어요. 사회자 주제 뭐예요? 오늘은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당신이 이제 저기 뭐 나한테 주제를 이제 제안을 했었던 건데 주제는 몇 가지로 이제 갈 건데 첫 번째 주제 질병 후유 장애. 자 질병 후유 장애를 우리 최진환 그 GAK 본부장님께서 이 정말 강력하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 오늘 주제는 질병 후유 장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화제를 끌어가 봐요. 질병 후유 장애를 사람들이 일단은 생명보험 설계사들은 전혀 모르고. 몰라? 전혀 몰라? 전혀 몰라요. 왜냐면 왜 모르냐면 교차를 하잖아요. 교차를 생명보험 설계사의 교차의 의미는 아주 편하게 믿고 맡길 때. 그리고 생명보험은 실비를 잘 안 팔아요. 왜 안 파냐면 일단 돈이 안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까다롭고 복잡하고, 세 번째는 내가 괜히 실비를 설계했다가 뭐 중요한 특약을 빼먹진 않았을까, 설계하다 실수했는데 마침 그게 고객이 다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고, 전산이 복잡해. 생명은 좀 간단하거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생명에서는 일반과 장애로 나오잖아, 그죠? 근데 손해에서는 질병과 상해로 나오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고, 거기다가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 혹은 재후유장애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나도 생명 그런 보장. 것만 알고 있었는데. 뻥치지 마. 너 지난번에 질병 배웠잖아요. 후유 장애 얘기해갖고 같이 방송도 찍었잖아. 아니, 나 그거 가입해야겠다. 배우기 전에는 몰랐어.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뭐 그거 있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 벌구나. 맞아. 심장 쪽하고 머리 쪽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대주를 하면서 했잖아. 반드시 후유장애. 아니, 한 번 듣는다고 다 아나 사람이? 그럼 다 천재게? 그럼 이대주를 다시 찍어. 근데 이 질병유장에 대해서 아직도 생명보험 설계에서 제가 이제 ING나 매트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ING나 매트 출신이래. ING에서 매트에서 이제 물어보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출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이 그쪽에서? ING죠? 네, ING. 그럼 매트 ING 출신 분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러면은? 처음에 했던 데를 KB 출신이잖아. LIT 출신이지. 아니 군발 출신이에요. 왜 군발이 말뚝박지 잘렸어요? 잘린 거 아니라고. 내가 제대할 때 우리 내가 마지막에 제대할 때 사단 정보처에 내가 포병인데 사단 정보처에서 잠깐만. 여자 우리 방송 청취자도 꽤 많지 않을까? 군대 얘기 꼭 해야겠어요?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아 진짜 산으로 간다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어떻게 13부가 됐는데 정리가 저렇게 안 될까? 이런 얘기 할 거야. 나 질병유장에 맞아 얘기할래. 알았어. 그래서 생명보험 설계사들은 재후유장애, 예를 들어 제일 많은 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게 이제 허리디스크인데, 허리디스크가 약간을 보면 15%, 10%, 그 다음에 15%, 20%, 최대 50%까지 나오니까 그냥 그게 다 됐는지 안단 말이지. 거기에 질병기여도랑 상해기여도도 전혀 모를 뿐더러 사람들이 너무나 생명보험 설계사도 모르고, 두 번째 고객들은 당연히 모르고, 손해보험 설계사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좀 잘 모르더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괜찮다. 좋은 담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좋은 영업적인 무기로도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거죠. 던져봐. 자, 첫 번째, 질병후유장애를 지금 취급하는 곳이 잘 받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라는 건 3% 후유장애를 얘기를 하는 거고. 개콘에 보면 개콘? 개그 콘서트에 내가 거의 TV를 안 난 보는데 요즘 개콘 못 봤는데. 거의 TV를 안 보는데 거기 출연자들 나와가지고 투수하고 투보수가 있는데,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와인드업.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이렇게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나와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자 던져. 꽁트 되겠어? 연기력 되겠어? 내가 이거 할게. 자 와인드업. 자 던져보시. 어떻게 하는 거야? 싫어. 봤어야. 봤어야지. 혼자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알았어 해.
자 어쨌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취급하는 회사. 취급하는 회사가 취급하지 있고 왜냐면 있고. 원수사분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50% 의장이랑 80% 의장에는 사실 다 있는데 3% 의장에는 있고 없는 회사가 좀 있고 3% 의장에는 또 80세 만기와 90세 만기와 100세 만기가 있고 이걸 20년 납했을 때와 10년 납했을 때 애들이 했을 때와 성인이 했을 때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한 나이대나 내 나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살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혹은 어떤 마케팅의 영역을 하나를 잡고 가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듭니다. 그게요. 후유장애 질병이든 상해든 그 후유장애로 조용히 해봐. 뭔 얘기인지 알겠냐? 모르겠어요. 너 고객 만나서 계약 받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 뭔가 받지. 다양한 고객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되게 유식하게 얘기했지 지금. 되게 다양하고 많은 무엇인가 되게 많은 얘기를 어휘력이 하고. 고급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너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얘기를 듣고 하긴 하는데 질병의장에 내 포인트를 얘기해줄게. 일반인 기다려봐. 버전. 일반인 버전. 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생명보험 설계사도 모르고 손해보험 설계사도 모르는 애들은 몰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일반인한테 하는 얘기랑 같은 말이잖아. 보험 다르지. 설계사지만 다르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랑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내가 몇 군데 나는데 얘기를 하고 숨이 딱 끊어지면 치고 들어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치고 들어오고 군대 얘기 치고 들어오고 개콘 얘기 치고 들어오고 계속 치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몇 분 정도 얘기할 수 있게끔 줄 거야. 네가 그러니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얘기하고 끝내고 얘가 지금 안 그러거든. 대꾸를 하는 와중에 내가 끄는 거야. 아니야. 앞뒤를 모르는 데서. 끝나서 내가 얘기한 거였어요. 그분이 얘기. 아니었나? 요 부분까지만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또. 근데 핵심은 네가 거기까지 무슨 아니, 얘기를 핵심은 뭐냐면- 몇 개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핵심은 뭐냐면 질병의장에 대해서 관심 가져올 필요가 있는데 원수사들은 못 파는 회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팔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3% 정도는 구별하고 그 다음에 3%를 내가 팔 수 있다면 영역이 남자 여자 어른과 아이 8세 90세 100세 만기 10년 납 20년 납에 대해서 차등을 할 수 있다. 또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서. 몰라. 아무튼 못 팔면은 지혜로 오세요. 저희 회사로. 못 팔면 김대국 본부장님 저희 회사로 오세요. 가시기 팔게 바랍니다. 돼. 내 쪽으로 오지 마세요. 와봤자 보낼 것 단대로. 여기는 노무하고 싶은 분 오시고 여기는 나는 고객이 너무 많아서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 오시고 노무한다는 사람 안 받을 겁니다. 개인재무 설계가 기본이에요. 개인재무 설계하는 사람들. 그래서 질병의장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들하나 설계사님으로 관심 가질 분들. 첫 번째, 일반인 기준으로 이런 보험이 있어요. 3가지를 네, 얘기를 해요. 네. 첫 번째, 적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줘요. 적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준다. 일단 독해요. 적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고.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대 18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죽으면?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거 뭐 로또 사면 되잖아. 18억 최대 18억까지 받을 수 더 할 있어요. 수도 있겠다 로또는. 최대 18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은행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줄 수 있고 최대 18억까지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내가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도 있어요. 좋다.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보험금을 최대 18억을 받던 뭐 1,000만 원을 받던 5천만 원을 받던 500만 원을 받던 이런 돈을 받는 거와 내가 적립금 쌓여가는 해지원금은 전혀 무관해요. 근데 보험료가 3천만 원이야. 월라. 몰라 선생님이 못하지. 아니 원래 이서우 본부장님 나이로부터 시작을 하면 제일 저렴하게 가면 2만 원부터 있어요. 아 진짜? 2만 원부터 있어요. 2만 원짜리 갖고 18억 18억을 어떻게 받아요? 2만 원까지 2만 18억을 받는 보험료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4만 원. 4만 내가 원. 보니까 이 순서가 아니지. 내가 4만 원부터 내기 4만 시작하면은 원부터. 방금 얘기한 그러니까 보통 된다고? 왜냐면 내가 한 개의 회사를 해서 주로 9억 플랜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해보니까 이 한 개 회사 플러스 두 개 회사라면 18억, 한 개 회사라면 9억, 한 회사당 기본 보험료 2만 원부터 가능하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인 있잖아. 그 18억을 어떻게 받지? 그러면 이 후유장애를 하나씩 다 더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을 가입했다고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을 가입했다고 하면 3% 후유장애면 3만 원이잖아. 이 후유장애를 이제 부위별로 다 쪼개서 다 받으면 이제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18억 정도가 된다. 그 얘기였어 아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예. 18억을 너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주면 좋은데. 주면 좋은데. 근데 마디별로 마디까지 다 깨져갖고 그럼 이러고 있어요. 죽어 있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건 일단
금리가 적금보다 높다라는 얘기를 첫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런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만큼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기. 단 연금 전환은 안 돼요. 고객들이 연금 전환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안 된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국 100세 시대를 살아갈 건데, 노화가 되면 고장나는 것이 생기고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고 바뀌는 것들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3%부터 최대 80%면 100%를 인정을 해주니까 3%부터 100%까지에 대한 후유장애를 각각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그 치매도 주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빨을 보상하는 보험은 없는데, 그 후유장애는 이가 빠지면 그게 후유장애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이 많이 먹으면은 일부러 잡아 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가 빠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틀니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후유장애에 해당되고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걸릴 수는 없다. 질병 후유장애를. 그러니까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하면 유지해야죠.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근데 당신들 둘의 개념으로 보면 이 후유장애 개념을 10년이나 5년 또는 20년으로 바짝 당겨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이제 그 하니까 유지는 반드시 된다고 보고 이제 얘를 환급률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만기를 아까- 100세로 가면 많이 비싸지고. 아까 최진환 팔세 본부장이 만기로 아까 최진환 본부장이 얘기했던 4만 원짜리는 이제 뭐 5년, 10년짜리 이제 단기형으로 가입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60세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좀 훨씬 더 저렴하니까 그런 부분은 80세 만기까지 돼요. 그게. 뭐가? 80세 만기가 2만 원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가능하면 여러 개를 더 많이 가입하면 좋으니까 짧은 나이에 그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 얘기지. 그쵸?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많지. 그러니까 아니, 저거 화두를 아까 얘기한다며. 그 첫 번째 화두가 뭐였냐면, 자 일단 적금보다 그 많이 준다. 그게 어떤 논리인지 설명을 해줘야지. 왜?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에서 적금보다 많이 주고, 적금보다 일단 금리가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가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걸 안 볼 수 있는 방법, 안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마치 사망보험금처럼 언젠가 한 번은 죽는 것처럼 후유장애는 반드시 발생한다.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 그 내가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이거 적립보험료 관련 이 보험 납입한도 내에서. 첫 번째부터 하나씩 얘기해보자는 얘기지. 첫 번째 주제가 질병 후유장애로 바뀐 거야? 아니 얘가 그 얘기 하자 그랬다니까 아까. 너 그러니까 뭐냐 오늘- 지금까지 안 듣고.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오늘 세 명의 주제를 각각 얘기하면 내가 이 정도 하도 얘기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네 거부터 끝내봐. 알았어. 그럼 간단하게 일단. 아니 길게 해도 길게 한번. 오늘 주제 겁나 후유장애예요, 후유장애. 겁나 짜를 거잖아 또. 안 잘라. 자, 첫 번째, 적금보다 높은 경우는 80세 만기로 했었을 때 안 되고 100세 만기로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적금보다 높은 이율이 가능한 건 예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10세 만기도 돼. 110세 만기는 대다수의 나이가 가입이 되질 않고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되는 나이대와 되는 회사가 너무 좀 아니 제한돼요. 아니야. 흥국 아니, 대부분 다 한국과 때 어른이들은 특약을 줄이면 되잖아요. 기본 계약 110세로 하면은 어차피 아니야. 후유장애 담보. 후유장애 후유장애 담보를 후유장애를 110세로 흥국으로 아니 가입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기본 담보를 올려도 질병 후유장애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은행보다 근데 치겠는데 이거. 은행보다 지금 이제 더 저기 이율이 더 높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기를 뭐 전체를 80세로 해도 되고 아니 기본 계약을 100세로 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들어봐. 뭐냐면 기본 계약이 긴 거는 기본 계약의 보장 기간이고, 갱신이 되건 뭐하건 그 보험의 만기를 규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만기 이 손해보험 담보 중에 기본 계약과 암진단비와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가 있는데 각각의 담보별로 각각의 이율이 반영이 되는데, 그 각각의 이율이 반영이 되는데 사망보험금보다 질병 후유장애를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 이제 환급률이 더 높게 나온다는 그런 개념인 거야. 결국에 그 담보 중에서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담보가 가장 비싸고, 질병 후유장애 담보 기준으로 기본 계약을 같이 설정해요. 예를 들어서 80세 만기면 기본 계약 80세로 가고, 질병 후유장애 100세로 갈 거면 얘도 100세로 가고. 가급적이면 기본 계약을 적게 넣는 게 환급률은 유리한 거지. 후유장애 플랜으로 가면. 100세 0%를 놓을 수도 있고 100세 100%로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10년납 했을 때와 20년납 했을 때를 일단 내 나이 기준으로 설계를 좀 이렇게 좀 해보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지급을 할 때는 우리가 예상 환급률도 있지만 최저 보증해 주는 게 있잖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합시다. 지금 말이 잘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그 보험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빠지잖아요. 사업비가 빠지고 그 사업비를 그 극복해가는 순간이 결국에 복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초반에는 적금과 1대1로 가져가면 적금보다는 유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그 사업비를 거의 안 떼내고 적금은 이제 보험이라는 건 후유장애든 뭐든 간에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처음엔 불리하지만 후유장애를 가입하고 있음으로써 이제 그 특정 시점 사업비의 변곡의 구간을 넘어서면 이제 복리로 넘어가게 되고 최저 보증이율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특정 나이대 이상이 되면 적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인 거지. 됐지? 네. 근데 최저 보증으로 간다는 얘기는 각자 회사들마다 저축이나 변액이나 종신에만 최저 보증이 있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 상품도 최저 보증이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보증이율에 따라서 이제 보증을 하는 구간에서 어느 구간이 이제 적금보다 유리해진다는 얘기인데 얘기가 너무 복잡해졌어. 다시 얘기해봐. 설명해줘봐. 아이고 다시 설명해줘봐. 간단하게 해줄게. 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어린아이 5살하고 그 다음에 20살의 성인하고 이 두 명만 예를 들면 어린아이 5살 같은 경우 20년나 100세로 했었을 때 10년나 100세로 했었을 때 100%로 가게 되면 1000%가 넘어갑니다. 최소 보증으로 하는 게. 그 1000%가 넘어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보장에 대한 정보를 다 해주고 20살 같은 경우가 한 6, 7배 정도가 되고 30살이 넘어가면 2,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은행과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의 공시율 연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공시율 연금이랑 비교해봤을 때하고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요. 몇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내 얘기를 지금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더 복잡해진 거 같아. 자, 손해보험은 만기 때 100%를 넘지를 못하잖아요. 언제 2배가 되고 10배가 돼요? 야, 날카롭다 질문. 근데 일반인은 못 알아듣는 질문이야. 나 그건 알아. 아, 그래? 이제 뭐 만기 한국금이 만기되면서 줄어들더라. 그럼 알지. 일반인. 그래서 만기되기 한 2, 3년 전? 그때 해지를 적절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대 가장 높았을 때를 비교해봤을 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장 높았을 때 구간은 나이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85세에서 95세 사이 90세 전후가 가장 높아집니다. 그리고 90세가 지나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손해보험은 100%로 한다 해도 최종을 99.9로 가니까 그렇게 해서 변곡점 구간에 제일 맥스를 찍을 때가 85세 전후에서 90세. 그래서 만기 10년에서 15년 전? 만기 10년에서 15년 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가장 그 구간이 됐었을 때 내가 해지를 해서 이걸 돈을 찾고 싶다. 왜냐하면 중도인출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가 이자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다가 더 찾고 싶거나 해지하고 싶으면 한 해 해지를 하면 그때부터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왜냐하면 80세, 85세에서 100세 구간은 사람으로 치면 상당히 노화가 예를 들어 허리도 많이 굽을 수밖에 없을 거고 치아에 대한 부분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갖고 갈 수 있는 또한 매력. 근데 나이가 80세, 85세, 90세 나는 필요 없고 그 전에 쓰고 싶은데 뭘? 돈을 중도인출해서 쓰라고. 중도인출에서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해지환급금이 넘어 그 정도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손해보험은요 그 중도인출 조건이 네. 그 납입한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이 아니고요 적립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틀려요. 해지환급금하고 저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금액이. 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김재훈 본부장님이 얘기한 게 맞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객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적립금, 해지환급금 이런 거보다 그냥 일단 고객 입장에서 얼마를 찾았을 수 있냐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니까 가입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찾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A시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다 찾을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죠. 환급금은 거기 있는 게 맞지. 환급금은 아니, 거기 있는 게 환급금은 맞는데 맞는 거고, 내가 중도인출, 찾았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건 좀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 계약 대출을 하더라도 해지 환급금의 뭐 50%씩 뭐 이렇게 몇 번 찾았을 수 있고 이런 것도 부분도 있는데 약관 대출이니까. 얘기 핵심은 그거야. 뭐냐면 이게 그 특정 시점에 돈을 그냥 모은다고 가정을 해도 80세 앞으로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80세에서 90세 사이에 어떤 저축 상품으로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 당시에 해지를 해서 쓰더라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치? 맞잖아.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찾아 쓰고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은행에다
지금도 저축을 했었고 뭐 80세 아까 막 그 최고점 저축은 아닌데 찾았을 수 없고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가 포커스지. 은행에 그냥 넣는 돈보다는 이자가 높게 불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중간에 후유장애가 생기면 후유장애 보험금을 타도 그 보험이 유지되고 내가 돈이 급해서 반드시 깨야 될 상황이 된다면 깨도 내가 냈던 보험료에 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0배 이상의 해주환급금이 나온다. 물론 만기가 되면 빵이 되겠지만, 빵이 되겠다. 100이나 100도는 빵이 되겠지만, 그런 정도의 이제 반드시 그렇게 써라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이제 화법이죠. 화법 일종의. 그래서 저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세 만기로 10년 납이든 20년 납이든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런 나는 보장으로서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80세 만기로 저렴하게. 대신에 이 보험은 또 다른 설계사가 증권을 봤었을 때 잘 모르고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서 갖고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종의 사기지, 사기. 왜냐면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면 깰 수도 있는 상품이에요. 내용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암이랑 일반이랑 입원비랑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예를 넣어버리면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빼고 이것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제가 보험료가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손보설계사들은 생보상품을 많이 깼었고, 생보설계사들이 손보상품의 실비를 깨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도 그래요. 아니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면서 깨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고객한테. 얘거는 나밖에 모른다, 이 보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보험이 누가 와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다시 나한테 연락해요. 내가 그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해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좀 해줍니다. 특히 100세 만기로 갈 때. 왜냐면 80세 만기로 갈 때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100세 만기로 가게 되면 10만 원이 기본적으로 넘어가요. 이소호 본부장 나이에 20년 나 100세 만기로 하면 한 1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저는 12만 원. 뭘 얼마 가입했을 때? 3% 후유장애를 3% 후유장애를 5천만 원 가입했을 때 한 회사로.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H회사로 3% 후유장애 5천만 원, 현대해상? 3%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그다음에 현대해상? 흥국화재요. 네. 흥국화재랑 하나손해도 H잖아. 둘 다. 어쨌든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한화생명도 있어. H 손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결국에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흥국은 손해가 아니라 흥국화재해상인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얘기 내비둬줘. 본질적으로 정하게. 현대해상도 현대해상 화재보험인데 H 손해가 어디야? H 있어. 그게. 말 끊기가 H 왜 모르겠어? 아니 짜증나서 그러고 있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빠는 1번 이제 추천하는 순서가, 내가 돈을 재무설계 관점으로 저는 항상 보험을 적용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내가 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보장의 구간이 물어볼 거야. 7에서 8%,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7에서 8%, 그 다음에 2인 결혼하고 혹은 2인 가족, 그 다음에 부부들 여기에 10에서 12%. 소득이 얼마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제가 그냥 10에서 일반적인 그냥? 소득의 기준은 80% 구간.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을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연말이나 아니면 월 초가 되면은 그 이제 뭐 평균 소득이라는 게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 평균 소득을 보면서 서민들이 악에 맞춰서 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왜? 너 저렇게 작냐고 급여가? 높다고. 많다고. 그래서 그래서 물어본 거야. 4년 평균 2014년 통계자료에 봤었을 때 맞벌이가 465만 원이었고 외벌이가 390만 원이었어요.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어쨌든 그건 둘째 치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끊겼다고. 4인 가족 기준, 3인, 4인, 5인 가족 기준들, 자녀가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있었을 때 제가 15%를 절대 넘지 마라. 질병부장이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재무설계로 넘어간 거야 지금? 그렇게 했었을 때 첫 번째,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험은 이 퍼센트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얘기했던 이 퍼센트가. 왜냐하면 얘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보장성 보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퍼센트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되 얘는 플러스 알파로 가고, 그래서 남편분 같은 경우는 종신, 그 다음에 실비, 그 다음에 암, 건강보험 이런 식의 수준으로 가고, 아내 같은 경우는 실비하고 건강보험, 그 다음에 남편보다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 종신보험 필요한 상황이면 종신보험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손해보험 위주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 소득의 10에서 15%가 넘어가 버리면 질병유지장애를 권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죠. 왜냐면 다른 것들도 생활비도 써야 되고 저축도 마련해야 되고 적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일단 얘기를 해줘요. 저 같은 경우 여기까지.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으면 왜 못 알아듣냐면 알아들었어? 녹화 저 다시 보려고. 아니 이해했어.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만 관한다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흔히 말하는 CR도 안 맥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돈에 관한 또 다른 포트폴리오로 이거를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자가 은행보다 더 많다, 더 높다 어떤 특정 시점이 됐을 때 아까 뭐 대략 보면 80세에서 95세 사이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중간에 깨더라도 뭐 이득을 본다 뭐 요 정도인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10에서 15%를 떠나서 일단 이제 돈에 대한 새로운 돈을 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다 뭐라고 접근을 하면 뭐 가입하지 못할 사람은 없지만 예전에 이제 진단금을 얘기할 때 후유장애가 결국 그 질병 암이나 뇌졸중 급성신경경색에 해당이 될 경우에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과 연계가 돼야 된다. 후유장애는 필연적이다. 그런 얘기 했었죠. 만약에 그런 보장의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집중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만기 기간을 설정하고 그 만기 기간까지 집중적으로 큰 금액을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겠지. 근데 지금 최진환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특정 시점에 환급금까지 높게 생각을 한다면 보장 금액으로는 일반 설계사하고는 역발상이에요. 왜냐면 크겠죠. 이렇게 설계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질병유지장애를 해서 보니까 보장과 저축으로 가려면 크게 가는 거고 40대가 넘어간 남자가 100세 만기로 하면 30만 원도 나와. 30만 원대도 나오는 거 봤어요. 50만 원도 나와. 50만 원. 나 저기 50만 원까지 얘기 내가 설계 들어본 것 같다. 시청에서. 시청? 저기 예전에 골동에서 한번 그월동에서 들어본 것 같다. 자 어쨌든 설계에 대한 부분 가셨구나. 같이 갔어요? 설계에 대한 그래요? 부분은 다 그런 갔어? 부분들 나는 안 갔는데. 방송이니까 설계에 대한 아니 얘는 거기 소속된 애고 거기서 했구나. 얘는 거기 소속된 애고 얘는 거기에서 리크루팅 당할 뻔했고 당할 뻔했고. 그래서 안 나가려고 데리고 가고 내가 거기 가갖고 뭔 소리야? 뭐 이러고 있었고 그래갖고 내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어쨌든 나 거의 사귄 거 아니야? 자 그러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질병유지장애가 50% 이상에 대한 담보가 예전에 있었을 때 그걸 들어서 3%는 흥국에서 거절이 돼요. 그래서 저는 3%짜리 가입을 못하고 있지만 50%를 해지를 하고 3%를 해요. 근데 그건 아까워요. 저는 50% 이상이 되게 되면 일시금으로 2억, 그 다음에 연금으로 4억 해서 6억이 나와요. 제 아내는 50% 이상 후유장애가 되면 8억이 나와요. 근데 지금 질병후유장애로 50% 이상이 제가 봤을 때 시간 속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고 둘 다 100세로 하고 싶었는데 보험료 부담 때문에 90세 만기로 했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그래서 얘가 좀 똑똑한 것 같긴 하지. 얘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겠어 나는. 자 논리 구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되게 똑똑한 것 무슨 같아. 얘기냐면 질병의장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탈 일이 많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했었을 때 적금보다 또 다른 것보다 나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80세 만기로 해서 보험료를 줄이는데 급급한데 오히려 이것을 100세 만기로 해서 10년 만기로 하면 10년 납입으로 하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다소 늘지 모르지만 저축한다 생각하고 하게 되면 또 다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블루오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야? 어쨌든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아니 여유가 됐어 조용히. 첫 번째 일단 은행 적금보다 이율이 높게 주는 상품이 있다. 그게 질병 후유장애. 두 번째가 뭐야? 영업 컨셉을 이제 질병후유장애로 하는 것보다 최대 18회까지 최대 9억까지로 합시다. 한 회사로만 그냥 최대 9억까지로 받을 수 있다. 질병 후유장애 가입했나? 우리 엄마가 동양보험 CI에 가입했대요. CIA? CI 보험. CIA. 질병 후유장애 가입했냐고. 그 안에 질병주장이 없나? 아마 없을 거예요. 아까 생분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서 CI 보험 가입하지 말라 했는데 왜? 왜? CIA 보험 왜? 왜 가입하지 말래? 보험료 비싸다고. 아 비싸서? 그럼 후유장애도 못 가입해. 비싸죠. 그래? 8세로 하면 싼데 100세로 하면 비싸. 나 증권이 하나도 없어 가입했는데 보험이. 아 그래?
3개월은 지났지? 가입한지 품보는 못하겠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엄마한테 지코드로 넣었는데 무슨 실물을 해? 엄마한테 지코드로 넣었는데. 아 설계사가 나한테 내가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돼. 계약 취소는 안 돼. 전문직 징소자들은 청약 처리도 안 돼. 아 그래? 네. 이제 특정 시점에 손해보험이 100%를 넘어갈 수 없지만 특정 중간에 이게 해지되거나 할 때는 뭐 많게는 10배까지 이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해지 환급금이니까 만기하고 상관없이. 자, 두 번째, 그 보장범위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줘봐요. 일단은 보편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건 후유장애가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하려고 했지. 정답. 그 플러스 이제 예시를 그러면 과연 언제 받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쭉 내려옵니다. 예시를 그냥 거기에서 본인이 편한 거 가지고 쓰세요. 필요할 때. 일단 첫 번째 눈은 한쪽 눈 실명이 50%고 양눈 실명이 80% 100% 양눈 실명 100%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에는 이미 새치가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 올해 나이 39인데 새치는 없어요. 그런데 흰머리가 생기고 새치가 있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염색을 미용실 가서 멋있게 하는데 이게 자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집에서 하고 집에서 하다 보면 저렴한 염색약을 쓰게 되고 이게 이거 뭐지 커버? 뭐 이런 거를 하고 전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려서 눈에 들어가서 실명이 됐다라는 얘기 이 기사가 얼마 전부터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상해 후유장애야, 질병 후유장애야? 상해. 그냥 계속해? 알았어. 이거는 상해라고 하려면 입증을 받아야 돼요. 외래로부터 우연한 기회가 그럴 때 이제 기여도가 해당되겠지. 기여도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질휴를 5천, 상해 휴유장을 5천을 둘 다 3% 했기 때문에 기여도랑 상관없이 어차피 여기에서 기여도 저기서 기여도 양쪽에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잠깐 무지하게 이거를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눈 같은 경우 그래서 한쪽 눈 실명하면 50%니까 그래서 양쪽 눈 실명 100%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로 내려오는데 치아가 결국엔 5개. 코는 왜 빼? 아 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납득을 해야지만 되는. 아니 약관의 코가 뭐냐면 코의 기능을 상실했을 15%거든요. 냄새를 못 맡았을 때. 근데 아직 제 주변에 어르신들 이거는 진짜 일반적으로 뭐 주변이고 좀 힘든 거 같아. 내 거기 2명 있었어. 아 그래? 2명 받았어. 한 3,000명 되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냐. 아, 전 아직 뭐 1,000명밖에 안 돼서 아직 코를 못 맞는 사람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5대장기 이식 수술비 난 이거 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지금 됐다니까. 아, 저도 아직 5대장기 이식을 했어요. 나 그때 어쨌든 거 봤어. 코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건 어차피 방송이니까 그래 보고해. 약간에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대한 부분을 발끝까지 핫 이슈. 모든 손해보험의 그 약관에 보면 장애분류표, 별표에 보통 1번이 장애분류표인데 그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한 눈이 멀었을 때 50%고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교정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에 5%. 필리버스터 할 거냐? 몰라요.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을 거냐? 그냥 약관 보십시오. 아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중요한 것만 넘기라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청력이 2개의 청력 이뤘을 때 80%. 한 개의 청력, 어디 가서 뺨 맞으면 한 개의 청력 정도 고막이 나갈 수 있어요. 고막 같은 거 나갈 수 있지. 나갈 수 있죠, 청력. 그 다음 코의 기능을 여기에서 제가 코에를 아까 뺐던 이유가 약간에는 코의 기능을 냄새를 못 맡았을 때가 단순히가 아니고 코의 기능을 완전히 이뤘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 밑에 나오잖아. 여기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근데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을 냄새를 잘 못 맡는다는 사람은 꽤 많이 봤는데 아예 못 맡는다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모에 대한 추상에 대한 장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허리 디스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면 추간팔 탈출이라 얘기를 많이 하죠. 허리 디스크가 사실 기여도의 부분 때문에 장애 후유장애 혹은 장애 후유장애만 있다면 이걸 가지고 받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질병 후유장애가 있다면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 어떤 다치거나 어디 가서 낙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운동을 심하게 다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질병 후유로 퇴행성으로 다 보기 때문에 사실 질병 후유 장애가 없으면 저는 이 추간팔 탈출이나 허리 디스크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교통사고나 뭐 낙상이 아닌 이상.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후유 장애가 진행이 됐을 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가 보통 1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허리가 꺾인 상태까지 가면 여기 이제 뚜렷한 심한 운동장애를 남을 때 50%까지 심한 기형을 남을 때 50%까지 그런 얘기가 되고
40%라고 써있는데 밑에 50%였구나. 기염, 뚜렷한 기염. 운동장에는 40, 운동장에 40% 딴 집 갖고. 걸어보려고 어떻게 했어. 해서든 어떻게 하자고. 이거는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뭐 팔, 다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고혈압과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당뇨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의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는 동일 장애로 취급을 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질병 후유장애에서 당뇨로 인해서 손이 썩거나 당뇨로 인해서 발이 썩거나 당뇨로 인해서 투석기를 달면 75%거든요. 당뇨를 통해서 투석기를 달거나 당뇨를 통해서 뭔가 인체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건 각각으로 봅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나를 보거나 하나의 질병, 암으로 인해서 하나의 질병으로 파생되는 건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한도가 다 정해져 있는데 당뇨는 다르니 손, 발이나 뭐 심장이라던가 여러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당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꼭 가입을 권하는 담보이기도 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꼭 가입을 하라고? 당뇨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사람 딴지 참 좋은 타이밍에 잘 걸어요. 그 다음에 치매 대부분의 치매가 CDR 척도 3에서 그 흔히 말하는 중증 치매에서 되는데 얘는 CDR 척도 2에서도 CDR 척도 2에서도 가능합니다. CDR 척도 2는 약간의 치매라고 일단 나오고 CDR 척도 3은 뚜렷한 치매로 나오고 CDR 척도 4에서 심한 치매로 나옵니다. 심한 치매가 돼서 80%가 되면 100%를 지급을 해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근데 치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끔 치매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간병보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저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을 오히려 후유장애 보험으로도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영업하는데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면 브라보. 그 중증 치매 진단비라는 담보들이 있죠. 중증 치매 진단비. 느낌상 중증 치매 진단비 어때? 뭔가 무서워요 느낌이. 자,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증 치매 진단비는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약관상 용어를 이제 빌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제 현실적인 용어. 그 인사불성 상태, 사람을 못 알아보는 인지기능 장애 상태로 90일 이상, 최소 90일 이상, 어떤 회사는 90일 이상 지속돼야 받을 수 있는 게 중증 치매 진단비고, 어떤 회사는 180일 이상 지속돼야 받을 수 있는 게 중증 치매 진단비다. 약관상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과거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 안 했구나. 개호간병 비용이라고 해서 개호간병 비용이라고 해서 그 치매에만 한정되지 않고 누군가의 간병을 받아야 되는 상태를 통틀어서 개호간병 진단비 뭐 그렇게 따졌던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변천이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그렇죠. 해서 요즘에 이제 LTC 이제 간병보험인데 간병보험 최초에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졌다가 그것이 다시 4등급까지 확장된 형태. 설명해줘야죠 일반인한테 LTC 뭔지. LTC 롱텀 케어. 브라보. 장기 간병 상태. 그런데 이제 LTC 과거의 치매보험은 치매로 인사불성 상태, 인지기능 장애 상태로 90일, 180일이었는데 이제 그 장기 간병보험의 형태로 갔을 때는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상태, 아예 간병 상태가 돼야 되는 다른 상태도 다 커버한다. 근데 특정 나이가 있어요. 뭐 60세, 65세 뭐 특정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 이하에서는 노인성 질환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나이 이상에서는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 그 외 상태에서도 간병비를 다 지급하는 형태. 근데 여기서 이제 질병 후유장애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약 3등급에서 4등급 경계 상태가 애매한데 질병 후유장애는 이제 50% 후유장애와 많이 얘기를 하죠. 50% 후유장애가 간병보험의 3등급, 4등급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많이 따져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질병 후유장애 50%는 뭐 치매일 때 약한 치매일 때 CDR 척도 3. 2는 약한 건 2. 중증이 3, 심한 게 4. 아까 그 상태에서는 납입 면제에 해당할 수 있는 거의 뭐 50% 이상 후유장애가 대부분 질병 후유장애 넘어가는데 간병보험은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 정도가 조금 비슷한데 다르고 그 뭐가 다르? 혼자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혼자서 밥 못 먹거나 혼자서 화장실 못 가거나 혼자서 이동 못 할 때. 뭔 차이냐면 도움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주관적인 결국 나이가 들면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금도 필요하고 조사원이 그러니까
건보공단에서 조사원이 나와갖고 뭐 이거 이렇게 점수. 조사할 때 그걸로 이제 따지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건데. 어찌됐건 이제 질병이 좀 높다. 점수를 높이 맞는 방법이 없어서 코치를 해준대요. 안 그래. 아니, 해줘. 뭐냐면 그래서 3등급은 나이가 좀 들면 누구나 점수 나올 수 있지. 이건 현장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바인데 입사해야 알려주는 거 아니야? 들어와야 알려주는 거 아니야? 입사에 알려줘야 되는구나. 그래. 요양병원에 가면 이제 할머니가 이제 뭐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요양병원에 갑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병원 의사한테 나 그 등급 받고 이 병원에 입소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나 해달라. 그러면은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조금 더 유연하게. 그래서 예전에 3등급이었는데 지금 4등으로 바뀌었고 어떤 회사는 3등급만 돼도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납입 면제가 안 되는 자, 경우도 뭐 그 얘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일단 후유장애가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 첫 번째는 이제 환급금 부분에서 적금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나이대가 있다. 절대로 버리는 돈이 아니다. 이제 환급금을 좀 더 가져가면 그거 하나. 두 번째, 보장 범위가 넓고 생각보다 후유장애가 써먹을 일이 많아진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반드시 써먹는다. 암은 3명 중에 1명만 걸릴 수 있지만 후유장애는 누구나 반드시 다 걸린다. 질병 후유장애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한 이제 써먹을 때가 많다는 그런 완전하게 돈이 묶이는 것만은 아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또 하나 해야 돼. 그렇게 써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깨면 해지환급금 예시표에 따라서 또 보험금이 나온다. 보험료가 나온다. 해지환급금이 나온다. 해지환급금이 줍니다. 뭐 요 정도인 얘기고 또 세 번째 아까 뭐 얘기했어?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람들이 그러면 보험금이 완전히 묶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보장성 보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을 얘기를 해요. 찾았을 돈도 있다.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3년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내가 이 돈도 급한자고 융통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갖고 가는 게 일단 유리를 하고 조금 더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양주영 지점장님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가 얘기한 거 내가 그래. 그러니까 샘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졸지 마 이씨. 너 연기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자, 그러니까 나 이제 흥국화재를 좋아하니까 흥국화재에 5천만 원을 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릎 관절을 하게 되면 30%에서 60%가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이대 진단했을 때 암을 받아서 4분의 3 이상 절제라기 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절제를 하게 되면 50% 이상 후유장애가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고환암에 걸리거나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떤 상명에 의해서 난소를 제거하면 난소를 50%, 제거를 하면 50%. 적출하면 적출하거나 그러면 이제 가끔 물어보면 자궁을 제거해서 적출했을 때랑 좀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되면 50%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치매에 대한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블로그나 카페를 하시는 분들 치매로 또 키워드를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소감 내게. 지금까지 저 재무설계 하는 사람한테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가입하라고 강요를 당했어. 어떻게 생각해?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카페 얘기 다 해볼까? 나 얼굴 점 뺀 거요. 지난주에 최대 이슈 코에 점이 겁나 커가지고 처음 본 사람들이 자꾸 뭐 묻었다고 이렇게 떼려고 해가지고 점을 뺐습니다 지금. 그래서 얼굴이 좀 환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테이프를 다 붙여놨는데 한 이틀 못 씻었어요. 그거 씻으면 안 돼요 그거? 점 빼고 나서 한 이틀은 씻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 빼는 가격 플러스 거기에 뭐 연고에 테이프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옛날에 여드름 치료를 할 때 과거 이제 의료실비 같은 경우에 여드름 치료할 때 그때 당시에 보험사에 딴지를 걸었던 조항이 뭐였냐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 미용과 관련된 시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거였거든. 근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이제 딴지를 거는 거지. 아 그러네. 못 씻으면 밖에 못 나가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대인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끝낼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 세수도 안 하고 그걸 휴가하세요. 지장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를 받는데 뭐 보험금을 지급해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번 받긴 했었는데 과거 의료실비를 그렇게 딴지를 걸면 저게 일상생활에 지대한 정신건강에 해를 준다 이 진단을 가지고
그걸 써주는 의사가 나 옛날에 한번 받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 전편에도 얼마씩이야 요새?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좀 싼 데는 뭐 50% 할인해서 5,000원? 제가 간 데는 개당? 아니요 1ml당. 1mm당? 네 1ml당. 그리고 이제 제가 간 데는 10,000원. 그리고 그 작년 말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미용 쪽은 미용 쪽? 피부과인가? 아니 피부과 성형 다 포함해서 아무튼 피부과 쪽은 미용 쪽은 부가세 10%. 부가세 10%가 별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카드 영수증 봤더니 부가세가 별도로 찍혀가지고 물어봤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인가 그게 거의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점을 작년을 빼지고 있어요. 어차피 뭐 금액 그런가? 너도 일찍 좀 배워가지고 너 알고 얼마 있지. 들었어? 부가세 뭐 매번 나오는 것만 있어. 48만 원? 너? 몇 번 더 해야 돼 너? 2번 더. 근데 부가세 포함해서 48만 원은 뭐냐? 통상 55만 원, 44만 원 이런데. 아니 40만 원대 후반 나온 것 같아요. 뭐 연고비랑 따로 또 했어? 연고를 사는데 연고가 7만 원인가 8만 원 하길래 안 샀어. 제 거는 4만 원 샀어요. 난 뒤지게 비싼 거였어. 그래서 나는 바데카솔 따로. 그러니까 10,000원 얼마짜리가 있고 4만 원짜리가 있대요. 피부엔 돈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 거예요 4만 원짜리로.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보니까 소금 같기도 하고. 똑같고 막. 왜냐면 화장품은 진짜로 마케팅에 비싼 게 더 잘 팔린다는 이론이 있거든. 나는 화장품 싼 거 사는데. 아니 그게 이제 뭐 미샤도 있긴 하고. 그리고 저기 이제 이거 테이프로 한 일주일 묻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연고를 바르고 선크림도 발라야 된대요. 선크림도 샀네 진짜. 자 블로그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같이 이제 노하우들 공유를 하다 보니까 블로그 마케팅은 전부 다 하고 있죠. 우리는 블로그 다 최적화하고 팀원들도 다 블로그는 하고 있고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게 카페 영역을 이제 확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카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 이소우 본부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카페 정말 죽이는 거 하나 샀다고. 안녕하세요. 부자라디오 담당자 이소우 매니저입니다. 요새 재테크와 관련된 정보 서적들이 굉장히 많죠. 다양하고 좋은 정보도 좋지만 너무 부자 얘기라든지 투자 얘기라든지 조금 각박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반면에 저희 이제 부자 라디오 카페에서는 젊은 세대에서부터 은퇴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컨셉의 카페입니다. 저희 부자 라디오 카페에서 양질의 다양한 정보들을 다룰 예정이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카페에 있는 즐겨찾기도 꼭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자주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부자 라디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부자 라디오. 네, 부자 라디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 동영상 좀 짧게 넣어주세요. 그것도. 넣어줘야겠네.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어.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카페를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전문가. 메인에 떠있잖아. 왜냐면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부자 라디오 이소우 본부장이 이제 그 방송을 찍었는데 그 무한도전 그 방송 팀에서. 촬영팀에서 만들어준 동영상이 있어. 근데 그걸 아직 못 봤구나. 딱 보면서 깜빡 이거는 봤지.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그냥 딱 봐도 그래. 나는 오그라들어서 나는 못 보겠더라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 무한도전 팀이 찍어준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 그 카페를 비싼 돈으로 얼마나 줘야 비쌌는지는 이제 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카페를 샀다. 좋다. 이걸 키워야겠다. 네. 그럼 우리가 다 모여서 이 부자 라디오를 좀 키워보자. 이렇게 해갖고 딱 카페 들어가 보니까 죽었어 카페가. 검색도 안 되고 카페가 죽은 카페야.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블로그는 카페. 자 블로그를 동영상은 쓸 수 있잖아요. 동영상 쓸 수 있죠. 블로그를 사시거나 카페를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 물론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시간이 없거나 노하우 부족으로 사시거나 구매를 하시거나 하실 때 사기당하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면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고민하시고요. 자 이제 뭐 대략 얘기는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3월이 이제 4월 달에 보험이 바뀐다는 이슈가 있는데 현대해상이 저는 이제 파워FC를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3월 초잖아요. 3월 초 현재로 현대해상 3월 1일 현재 현대해상의 담보가 몇 개가 빠졌어요. 벌써 전산 반영됐어요. 담보가 몇 개 빠졌고 메리츠가 아마 그 주중에 한번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메리츠는 진짜 그런 게 꽤 많아요. 이 새끼들은 맨날 주중에 받고 이 병신같은 새끼들 10일 전으로 꼭 바뀌어갖고 아니 미쳤나봐. 3, 4일에 내가 분명히 설계서를 출력을 해서 봤는데 10일이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는 거지. 어이가 없는 거지. 올테이가 난 그래서 M자 들어가는 거랑 H자 들어가는 애들 안 좋아해. 그래도 난 메리츠 좋더라. 매트라이프도 좋고. 난 그래. 진짜 좋아하는데. 넌 내가 싫어하는 거 아까 너 흥국하고 현대 좋아한다며. 아니 현대는 좀 그래. 흥국은 좋아해. 현대는 좀 개인적으로 감정이 좀 있어. 아무튼 나는 M자 들어가는 회사고 H자 들어가는 내 고객이 그래도 현대 비중도 작지 않은데. 아무튼 그 저기 그 메리츠나 그 걔네들은 중간에 좀 바뀌는데 3월 1일 현재 그 보험이 바뀐 게 일부 회사들이 있고 3월 달에도 월 중에 좀 바뀔 것 같다. 그리고 4월 달이 되면은 보험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험 자율화 때문에 많이 시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달에는 보험 변동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정도 영업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컨셉 영업하시는 데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같이 이제 보장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서우 본부장처럼 이제 컨셉으로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상관은 없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공지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그 이서우 본부장 그 3월 초에 저 강의하죠? 네, 꿈전사에서 8일, 535에서 9일, 그리고 이달 중순에 알리안츠 생명 원수사에서 하나, FP 협회에서 하나. 자, 그 꿈전사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 보사모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액은 얼마로 올렸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 네가 그냥 얘기하면 안 돼? 뭐 어떻게? 광기료 얼마다? 아, 강의료 7만 원. 아니 그 얘기 안 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시간은 4시간. 아, 다시 가야겠다. 그럼 또 하나 공지할 게 있는데, 또 하나 공지해야 될 게 있는데, 이서우 본부장 그 3월 달에 강의 있죠? 네. 꿈전사라는, 꿈전사라는 강의 있고, 네. 그리고 그 보사모에서 강의 있고, 네. 그리고 알리안츠 원수사에서 강의 있고, 네. 그 중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알리안츠 원수사에서 강의 있는 분들은 이제 그곳에서 다니는 분들은 들을 거고, 특별지죠. 이제 보사모나 꿈전사는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강의 보시면 윌리엄 검색하시면 거기서 볼 수 있다. 네. 대략 강의료는 뭐 기초과정,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인가? 네. 요 두 가지 정도 강의료가 각각 책정이 돼 있고 두 개를 같이 들었을 경우 묶었을 때 또 강의료가 책정이 돼 있죠. 네. 7만 원인가? 앞에 2시간만 들으면 4만 원. 4만 원, 7만 원. 네. 보험료래. 그 비용 비싼 거 아니고요.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니까 들어보시도록 하시는데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딱 들으면 움직일 수 있을 아까 정도로. 얘기했잖아. 3일이면 다 한다고. 근데 지금은 3일 강의가 아니잖아. 아, 근데 3일은 너무 편하게 잡은 거고 4시간 충분해요. 점점 더 늘어지. 한 시간으로 나중에 한 시간만 하면 윌리엄만큼 한다고 있다고 나올 것 같아. 혹시 뭐 블로그 강의나 카페 강의 또는 제보 설계 강의 또 할 생각 없어요? 있죠. 있는데 강의장 섭외가 사실 만만치 않아서 고민 좀 하고 있어요. 강의는 강의장은 강남에서 하고 인천에서 하고. 네, 꿈전사 8일은 강남에서 하고 다음날 9일날은 인천에서 부평시장역 현대해상 근무해서. 네. 네. 나는 3월 둘째 주부터 인천에 일주일간 상주. 왜요? 전주? 인천이야. 전주 일주일간 상주. 인천은 항상 상주하는데 뭐 갑자기 왜요? 상주라고. 윌리엄 팀 그 전주 본부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내가 매주 지금 1박 2일씩 가고 있는데. 윌리엄이 숙식 제공해주나요? 아니 거기 본부에서 숙식 제공해줘. 아 진짜? 근데 이게 그 일주일에 1박 2일씩 가니까 텀이 너무 길어져서 일주일간 아주 집중적으로 그냥 뽕을 뽑고 올라오기로 했어.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전주에서 관심 있는 분 첨강해도 되나요? 되죠? 첨강이 뭐야? 입사를 해야지. 입사를 안 하고 듣는 강의. 그래 입사. 입사를 해야지. 아니 정작 윌리엄은 된다 그러잖아. 그게 이제 입사를 결과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그렇지. 왜냐면 입사일 수 들어보고 입사하고 있다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안 되고 입사 그래도 이직 생각을 하고. 그렇지. 네. 첨강 가능하답니다. 입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첨강이 첨강. 굳이 뭐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저 새끼 뭐 하나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 사람은 전주에 있으니까 오세요. 구시가지 그 주소가 무슨 중화산로였나? 중화산로 주소 제 자막으로 짜. 아니, 현대옥 근처에 현대옥 근처. 아무튼 그쪽에서 한 일주일간 있을 그 예정이고 당신은 이번 달에 남은 기간에 영업 열심히 해갖고 팀원들 개청 나가는 데 동반한다며 당신은. 2월 달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2월달에 좀 힘들어서 3월달에는 다시 한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각자 팀원이 개척 나가는데 동반해서 그 개척을 같이 해주고, 블로그나 카페에 입사하면은 자기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글만 쓰면 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윌기하고 노무광이 막 쏟아붓고, 이 3명의 팀을 구축하면 저도 가서 일주일씩 숙식하고 뭐 이런 얘기. 야 했어 방금. 됐고, 보사모에도 요즘에도 영업을 계속 해야 될까요?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 어떤가? 이런 글이 좀 많이 올라와서 제가 사실 예전에는 댓글을 좀 성의 있게 달다가 요즘엔 좀 안 다는데, 제가 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저도 그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글들에 대해 수없이 많은 글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다 보고 사람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을 좀 만나보고 얘기를 해봐야 하고, 본인이 결국 아는 만큼 본인이 갖고 있는 만큼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서 좋은 말 해주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다라는 얘기가 경험얻기가 너무 많아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나도 보사모에서 지금 댓글놀이 하는 사람 중에, 보사모에서 댓글놀이 하는 댓글놀이? 위험한 발언인데, 보사모에서 댓글놀이 하는 사람 중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새끼들이 몇 명 있긴 해. 내보낼까 이거 방송?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새끼들이 있긴 하는데, 내가 걔네들의 평상시 행태를 분명히 듣고 보고 알고 있는데, 마치 너무 그 선량하고 설계사를 위한 족같은 새끼들을 이제 대변해서 욕해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난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놈들이 안 되나? 사람들을 깐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보사몰 내가 잘 저는 안 그래도 들어서. 기본적으로 글이랑 댓글은 다 체크를 하니까. 네, 이 방송을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지금 상태가 힘들다고 힘들거나 괴롭다고 해서 이 업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아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으면 여기 4명한테 물어보시고, 특히 이 아저씨한테 전화하시면 되고, 무엇인가 컨셉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하다못해 재무설계,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오늘 질병 후유장애도 했고, 보상 내용이나 재무설계, 그리고 등등 변액, 또 뭐 하냐, 개척의 노하우, 뭐 이런 개척도 해봤으니까 그런 거 궁금하시면 여기 물어보시고요. 이런 거 얘네들 다 아울러서 제가 제일 많이 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실망하지 말고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시고 일을 하시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특히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컨셉 영업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무에서 아까 우리 윌리엄이 얘기했다시피 개인 재무설계 프로세스와 컨셉 영업의 프로세스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건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블로그로 계약을 받고 카페를 받아본 사람이 아는 거고, 개척을 지금 또 해본 사람이 아는 거고, 그런 거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알아보시고요. 저희 방송 뭐랄까 봐주시다 보면 저희는 좀 알몸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또 정말 보사모나 다른 커뮤니티에 뭐 나 이것 때문에 고민되는 거야 라고 뭐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댓글 같은 걸 달아주시거나 뭐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그거 분명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쟤네들은 뭐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 다루고 넘어갈 테니까 저희 방송 좀 활용하시길 바라요.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 건강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 넌 근데 기침을 계속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게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고 안 먹으면은 또 요즘 운동 안 해? 얘 원래 운동 안 한 지 몇 년 됐어. 하고 싶은 얘기? 전 빼지 맙시다. 좀 빼시죠. 아니야, 좀 빼야 돼. 빼라고 그랬어. 너 하고 싶은 얘기? 질병유장에 본인 걸로 꼭 한번 설계해보세요. 정말 본인만큼은 꼭 가입하실 만큼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자, 제가 요새 사주팔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는 사주팔자 강의를 개설을 해서 3일 만에 끝나는 사주팔자. 돈 내지 말고 내 손으로 보자, 내 운명은. 나 그거 강의 한번 해보려고. 부록으로 관상 1시간 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 추우신데 3월달 한 달 빡세게 보내시고 1년 동안 먹고 살 걸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는 또 새로운 꽃피는 계절이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서 갑시다. 한 달살이 보험인을 위한 생존방송 어쩌다 보험 설계사 2부 어쩌다 보험인 13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차렷 명예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파이팅! 박수. 오늘 방금